우선 많이 들어본 소리 같죠? 근데 이거 매우 당연한 소리예요.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어떻게 돌립니까? 못 돌려요. 이것은 곧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나이 타령, 과거 타령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왕년만 같았어. 내가 그 말 여러 번 들어요. 그 왕년이 그래 어땠단 말이야. 그래, 문자 그대로 왕년은 지나가 버린 때예요. yesterday란 말이에요. the past. 그러면 그것은 이미 물레방아를 지나서 흘러간 물이 어떻게 물레방아를 돌려요? 못 돌립니다. 자, 그래서 흘러간 물이 뭐예요? 왕년이에요. 왕년. 지나간 내 경력, 학력, 내 지위. 이게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아주 값진 자산이에요. 근데 그 값진 자산에 얽매여서 현재 의사결정, 미래 의사결정을 하면은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문제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 이게 굉장히 좋은 자산이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것이 많은 다른 다단계에서 경험을 쌓고 온 분들이 옛날 걸 고집해. 거기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양반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성공했으면 여기를 오겠냐고요. 거기서 쫄딱 망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하다가. 그런데 그걸 못 버리고 거기서는 그렇게 안 했다 이거야. 그런 거예요. 모차르트 있죠, 모차르트. 모차르트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피아노 교습을 하고 이 페이를 받아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애들한테는 50실링을 받았답니다. 50실링. 그런데 누군가한테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고 피아노를 좀 칠 줄 아는 사람한테는 100실링을 두 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잘못 배운 것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걸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2배로 받았어.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에서 경험이 쌓인 분들이 그건 흘러간 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하다가 결국 라인이 성장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또 우리는 지금까지 제로섬 소사이어티에 살았습니다. 제로섬 소사이어티는 서로 합하면 그 값이 제로가 되는 사회. 가장 전형적인 게 도박이에요. 고스톱에서 누군가가 10,000원을 땄으면 누군가는 10,000원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제로가 돼요. 고스톱 하는데 어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더라 그런 법 없어요. 그 판돈이 전부예요. 가장 전형적인 게 또 게임이에요. 축구 게임. 한 팀이 2골을 먹으면 한 팀이 2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제로가 돼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았다고 지금까지 유치원부터 지금까지 대학에 들어갈 때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잘해도 그 학과의 정원을 넘어서면 못 들어가요. 그러잖아요. 다 100점을 맞아도 뭔가 해서 한 학과에 100명 뽑는다면 100명밖에 입학 안 시켜요. 무슨 조건을 내걸든지 안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의 불행이 내 행복이 돼요. 내 불행이 저놈 행복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 저놈을 받고 올라서 해야 돼. 학교에서 원래 대학에서 90점 이상이면 A예요. A 학점이에요. 90점 이상이면. 근데 초등학교에서 우리 손녀들 점수 받아온 거 보면 거의 95점, 100점 그래. 뭐 90점 그래. 내가 보기 무지하게 잘했어. 근데 얘보다 잘한 놈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항상 꼴찌에서 가까워. 그러니까 절대평가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전부 상대평가예요. 공무원 시험 볼 때 점수가 90점이라고 해서 다 합격시켜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명 뽑느냐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있어가지고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시험을 잘 봐도 자기보다 더 잘 본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밀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보다 잘 본 놈이 없어야 돼. 나만 빼놓고 어제 저녁에 전부 배탈이 나야 돼. 전부 배탈이 나야 돼. 나만 빼놓고 오다가 교통 막혀서 전부 못 와야 돼. 다시 말하면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제로섬 소사이어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소사이어티에서, 이런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줘야 내가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소사이어티에서 살았어요. 사회에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냐? 인간의 행동을 B라고 그럽시다. B는 무엇의 함수냐 하면은 그 인간 자체, 그 인간의 성격. 인간 성격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상황.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상황.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내 인간성이 어떤 노냐에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온 사회, 환경, 상황과 시스템은 제로섬 소사이어티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비헤이비어, 우리의 행동은 제로섬 소사이어티에 맞게 돼 있다고요. 그거 개인 잘못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내가 이길 수가 있어. 무한 경쟁, 컴피티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럼 지금까지 제로섬 소사이어티에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동반 성공하라고 그래. 그러면 애터미 와서 동반 성공하라는 게 애터미가 매우 도덕적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영리해서 그래요. 영리해서. 그렇게 해야 성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파트너가 성공해야 스폰서가 성공한다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안 하고 소비자나 파트너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내 주머니를 채우겠다고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기보다도 머리가 나쁜 거예요. 머리가 나쁜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요 X는 인간이고, 인간 그 자체 성격이나 품성 등이고, Y는 상황이고, Z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시스템. 인간은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스템을 거부하고 번역하고는 반역하고는 여기서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에 순응해야 돼.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로섬 게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벌고 로얄 머스타가 되고 하면 좋은데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짓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제로섬 소사이어티에서 살았던 저 과거 왕년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흘러간 물 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리려고 하니 안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돌아가요.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겠다고 하는 거, 요게 왕년에 집착하는 거예요. 바로 애터미가 물레방아예요. 현재와 미래의 애터미는 소득과 직장,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지, 옛날 그거 왕년 찾아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건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라고요. 물이라고. 그런데 물레방아가 고장 나버리면 물이 아무리 흘러와도 방아를 찢지 못합니다. 이게 1%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망가지면 아무리 99%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시스템을 고장나게 만들어버리면은 다 같이 손해예요. 그래서 많은 현자들이, 어려움을 딛고 성공했던 현자들이 이 말을 가장 많이 했어요. 잭 웰치, 이분은 기울어져가는 GE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다시 만들어버린 사람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회사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과거에 뭘 했는데, 내가 그래도 기업의 CEO를 했는데, 내가 전무를 했는데, 내가 공무원에서 말이야 1급 이걸 했는데, 군대에서
우리 육사 후배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부하 3,000명을 지휘했던 연대장들 많이 있어요. 우리 육사 후배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스타가 됐어요. 스타마스터가 됐어. 왜? 과거를 따지지 않으니까. 옛날에 박재란 씨 노래 아시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거 아시죠? 아신다는 것은 뭐냐? 연식이 좀 오래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요새 사람들은 전혀 몰라. 그런데 여기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청춘이에요. 그렇죠? 유스. 서머스트 몬, 대문호죠. 나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끝없는 현재뿐이다. 대문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왜? 과거는 흘러간 물은 현재 물의 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이것은 무슨 많이 본 것 같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상대성 이론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이런 대답을 했어요. 아름다운 여자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할 때는 1시간이 마치 1초처럼 흘러간다. 그런데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 있을 때는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상대성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애터미 사업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지루하지가 않아. 그런데 마치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면 신경질을 나. 아이고, 나는 돈 없는 남편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면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논어에 보면 지호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할 바에야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라. 안 즐거운데 어떻게 즐기냐? 안 즐거운데 어떻게 즐기냐? 그러면 다음에 언젠가 설명할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즐거워진답니다. 다시 말하면 심리학 감정이론 또는 정서이론에 대표적인 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이론이 사람은 슬프니까 우는 게 아니고 우니까 슬퍼진다. 기뻐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니까 기뻐진다. 두려우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고 도망가니까 두려워진다. 사랑하니까 가슴이 뛰는 게 아니고 가슴이 뛰니까 사랑한다. 꼭 어디 꼭 괴상망측한 말 같죠? 그런데 그게 거의 우리 인간 감정의 거의 절반 이상을 설명해요. 요즘 웃음 치료라는 게 있죠. 웃음 치료 있는데 그 TV에 나오는 거 가만히 보면 꼭 미친놈들 같죠. 우습지도 하나도 않은데 계속. 그런데 배우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배우들이 슬픈 연기도 해야 되고 기쁜 연기도 해야 돼요. 근데 슬픈 연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들면 실제로 슬퍼진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처럼 슬퍼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슬프니까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눈물을 흘리니까 슬퍼진다.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 세상 만사는 마음먹기 달려있다. 사무엘 울만이 그걸 읊은 거예요. 읊은 거라고요. 자, 다음 벤자민 프랭클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이야말로 인생을 형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이게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록에 찾으면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그런데 뒤에 말이 더 중요해서 여기 추가한 겁니다. 똑같이 출발하였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낙오자가 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의 거리는 좀처럼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했느냐, 이용하지 않고 허송 세월을 보냈느냐에 달려있다. 이 양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는데 독립선언서를 초안하고 그런 양반이. 그러니까 백악관에가 초상화가 걸려있어요. 이 양반이 미국을 건설한 파운딩 파더스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정말 시간을 아주 금쪽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소파에 앉아 계셔가지고 감자칩 드시면서 이렇게 리모컨 가지고 에이구 재미없네 재미없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파트너 한 분이라도 더 만나시라고. 나폴레옹 모르는 분이 없죠. 나는 영토를 잃을지 몰라도 결코 시간은 잃지 않는다. 그만큼 시간을 중요시하는 분이 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예요. 자, 다음 마하트마 간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 지금 미래가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하느냐, 과거에 뭘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뭘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단 말이야. 현재 바로 what do in the present. 지금 내가 뭘 하느냐. 자, 다음.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자꾸는, 이 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미래가 과거와 만나는 아주 짧은 순간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순간은 매우 작게 보이지만 그곳에 인생 전체가 있다. 바로 현재의 인생 전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과거가 아니고. 자, 그래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when. 언제라고 그랬어요? 현재다. 톨스토이 동화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what. 이것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다. 왜? 시간은 현재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강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를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who. 바로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트너를 만나면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중요해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현재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당신의 미래는 밝아진다. 이게 톨스토이의 지론이에요. 자, 다음. 이 양반은 문필가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의사입니다. 닥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온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요 책이에요. 프레젠트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더 프레젠트인데 요걸 우리 번역자는 선물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스펜서 존슨이 쓴 영어 프레젠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가 있죠? 선물이라는 뜻이 있고, 예? 네, 현재라는 뜻이 있어요. 현재. 이거 펀으로 쓴 거예요. 펀으로. 그러니까 펀. 이 스펜서 존슨은 the present는 선물이라는 뜻도 되고 현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은 할 수 없이 선물로 번역해 놓으니까 이 책을 다 읽으면 현재로구나. 그걸 알아요.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톨스토이 말고 이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펀이라고 그래요. 펀. 동음 이어를 가지고 이 책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뭐예요? 귀중한 시간을 사용하는 네 가지 방법. 현재 속에 과거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속에 be in the present. 현재 속에 살게. 보다 행복하고 보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현재 속에 살아라는 거예요. 자, 다음. 과거에서 배우기.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돌아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지 과거 속에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미래를 계획하기. 미래를 계획하기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지덕체예요. 그 다음에 목적 실현하기. 이게요,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면요, 돈 못 벌어요.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뭘 해야 되겠다. 인생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가난한 나라의 애들을 돕겠다든지, 나는 우리 친구가 선교사로 나갔는데 어렵다든지,
선교 기금으로 주겠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미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의 전부니까 이제 이 책 다 읽으셨네. 그렇죠? 자, 다음. 자, 1% 연관과 99%의 노래. 이건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아주 에디슨의 말 중에, 명언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에디슨이 이 말을 한 것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요즘 성공학자들이라든가 자기개발 이론가들은 이걸 다른 측면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1% 영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99% 노력을 해도 1% 영감이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나 또 1% 영감이 있더라도 99%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1%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번 원데이 때 이 환영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 한 달에 5천만 원씩, 난 찜질방 해가지고 5천만 원 번다는 소리 처음 들었어. 많이 벌 때는 1억씩 벌었답니다. 그럼 어때요? 정말 고소득자로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2,900원짜리 치약, 990원짜리 칫솔을 보고 이것은 비즈니스가 되겠네. 이게 영감이에요. 이게 비즈니스가 되겠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애터미를. 이게 영감이에요. 이 영감은 누가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러겠지만 저 새끼들 사기치는 거 아니야 저거? 이것도 영감인데 괴상망측한 영감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건 망하는 영감이에요. 망하는 영감이에요. 이게 이제 주체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1% 영감이 왔어. 이건 비즈니스가 되겠네. 99% 노력을 안 하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감이 없이 99% 노력을 해도 1% 영감이 부족하면 그건 망해요. 경기도 통계를 보니까 자영업의 5년 생존율이 15%랍니다. 그러니까 100개가 구멍가게를 만들면 몇 개가 망한다는 거예요? 85개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5%가 돈을 버느냐? 그게 아니고 그 중에 10%는 현상유지예요. 겨우 가게 렌트비나 나오는 거예요. 5%만 돈을 벌어요. 5% 그 사람들이 일을 더 열심히 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문 열고 이런 건 틀림없어요. 다시 말하면 99% 노력을 했다고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 1% 영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기발한 창의성,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그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방법을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99% 노력을 다 합니다. 또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영감을 가지고 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 1% 영감이 바로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이때 스폰서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요. 필요하다고. 그 컨설팅을 받고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아침마다 조회에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했지? 당신은 어떻게 했지? 영감을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직급도 올라가고 소득도 올라갑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까지 여기 살아오시면서 나는 게으르게 살았다. 우리 한국인 중에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맨날 프롬 투 마우스야. 이게 가정 경제가 펴지질 않아. 그것은
나에게 영감이 있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감을 얻으려면 세 가지 공부, 3H, 요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이건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공부를 하든 자영업을 하든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바로 머리 공부. 우리 학교 교육의 목표가 이 세 가지예요. 지덕체라고 나와 있어. 이게 지예요, 지. 우리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우리 교육 목표가 지덕체예요. 알아야 돼, 우선. 두 번째는, 알기만 하면 뭐하는 거예요? 하트예요, 하트. 웜하트. 이게 덕이에요, 덕. 그리고 몸으로 움직여야 돼. 이게 체예요, 체. 이건 옛날부터 우리 교육의 3대 요소가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야 애터미 사업도 성공할 수 있어요.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유통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처음에는 그거 다 알 필요 없어요. 복잡하니까. 그리고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되고, 몸으로 뛰어야 돼요. 이건 강태공 얘기입니다. 70이 넘을 때까지 낚시질만 하고 있는 거야. 책만 읽고. 강태공 부인이 마십니다. 습유기라는 책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씨가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72세에 바로 문왕에게 발탁돼서 그 아들 무왕 때 주나라를 건설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앞에 은나라, 상나라라고 하죠. 은나라를 격파하고 주나라 무왕의 군사가 돼서, 군사라는 것은 군대의 스승이라 말이에요. 군사가 돼서 주나라는 중앙 집권적 국가를 건설해 버립니다. 이게 72세예요. 그래서 문왕에게 분봉을 받아서, 지금 산동반도 있죠? 산동반도 제나라가 바로 강태공이 건설한 나라입니다. 72세 때예요. 근데 그때 도망가 버렸던 마씨가 나타난 거예요. 제나라 군주로 지금 부임해. 제나라 왕으로 부임하는데 어떤 할망구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러니까 강태공이 물동이에 물을 길러오소. 그래가지고 엎어놓고 다시 주워 담아보소. 못 담잖아요. 요 강태공이고 마씨예요. 중국 사람들이 이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진 물은 다시 동이에 담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영감탱이 구박하지 마세요. 언제 이게 로얄이 돼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이게 흘러간 물. 과거는 지금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과거는 흘러갔답니다. 자, 다음. 바로 강태공의 태기만성. 이 강태공 지금 70세에서 낚시질 하고 있는데 주나라 문왕이 나타난 거예요. 문왕이.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왜? 워낙 탁월한 세계 전략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은나라 주왕에게도 자기의 세계 전략을 그 당시 중국에서 얘기했는데 이놈의 왕이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낚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나겠지. 드디어 문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나라를 건설합니다. 자, 다음. 여기서 강태공이 낚시질을 했답니다. 그래서 조어대 이래놓고 밀짚 모자하고 이런 걸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관광객이 무지하게 온답니다. 이 낚시질을. 그럼 강태공이 낚시질만 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를 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다음. 천하를 누가 얻는가? 누가 얻느냐? 이건 우리 애터미 리더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겁니다. 강태공이 이야기한 게 네 가지입니다. 인덕, 의도. 네 가지 탁. 이렇게 하면 천하를 얻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하를 잃습니다. 자, 보세요. 인. 하늘의 때와 땅의 재물을 백성과 나누는 자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천하를 얻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때와 땅의 재물. 봄이 되면 백성들이 농사를 짓게 해주고. 하늘의 때예요? 그런데
봄에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전쟁한다고 잡아가. 농사 못 짓잖아요. 땅의 재물을 백성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얄이 되려면 파트너와 동반 성공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놈들을 이용해서 내가 로얄 돼야지. 못 된다는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입니다. 덕이 뭐냐? 밥 사주는 게 덕이에요? 하도 추상적이게 잘 모르는데 라면이라도 사주는 게 덕이에요. 덕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걸 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덕은 덕이다 그래서 덕은 얻어지는 것이다. 왜? 뭘로? 행동으로 표현해서. 의는 백성들과 동고동락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을 파트너로 생각했어요. 파트너들과 동고동락을 하는 사람에게 백성이 모여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모여드느냐? 파트너와 동고동락을 하는 사람에게 신규 파트너가 들어온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으로 도는 이게 무슨 도당단 얘기가 아니고 백성들에게 이득이 생기게 하는 사람에게 백성이 모여듭니다. 파트너가 돈을 벌도록 해줘야 모여들지 맨 배팅이나 해가지고 물건이나 베란다에 쌓아놓은 사람에게는 안 간다. 그런 말이야.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인덕의도. 근데 이게 강태공이 3000년 후에 다단계가 생길 줄 어떻게 알아가지고 백성과 재물을 나누는 사람, 혼자 독식 안 하고 라면이라도 사주는 사람, 동고동락하는 사람, 소득이 생기게 하는 사람. 이렇게 스폰서가 해주는데 도망갈 파트너가 어디 있어? 도망갈 파트너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천하를 얻는다. 로얄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로얄은 임금이 군주거든요. 로얄이 된다.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오늘 강의 중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